저는 지금 독도 몽돌 해변의 절벽 아래 서 있습니다. 선착장에서 몇 걸음 안 되지만 사람의 눈길도 발길도 좀처럼 닿지 않는 이곳에 아픈 사연을 담은 위령비 하나가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1948년 6월) 독도 주변에서 조업을 하던 어민들의 머리 위로 마치 우박처럼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어선들은 파도와 엉키며 순식간에 부서졌습니다. 푸르던 바닷물은 검붉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훈련 중이었던 미군의 오인 폭격으로 일어난 독도의 비극이었습니다. 그 희생자들의 억울한 혼을 달래기 위해 1950년에 세운 비석이 바로 이 독도 조난 어민 위령비입니다. 힘의 논리에 가려져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했고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했던 이 아픈 사건을 기억하는 단 하나의 비석이죠. 아픈 사연 속에 세워져 홀로 풍파를 견디고 긴 세월을 건너뛴 이 작은 위령비. 어쩐지 외로운 섬 독도를 닮았습니다. KBS의 1라디오 독도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 라디오 독도를 만나다. 시정선 수석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8시 울릉도 저동항으로 출항하는 시스타 3호의 발권과 성선 수속이 곧 마감될 예정입니다. 무더웠던 8월 강릉에서 배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만 가면 금방이라는 바로 그곳 독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성선 수속이 곧 마감될 예정입니다. 광복 70주년 특집 생방송을 위해 찾아가게 된 독도. 영유권 분쟁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받지만 가본 사람보다 못 가본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 섬에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간다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들떴습니다. 하지만 출발할 때의 설렘과 두근거림은 얼마 못 가 배멀미의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릉에서 울릉도까지 3시간 반, 다시 울릉에서 독도까지 2시간, 6시간 가까이 동해 바다의 파도와 한몸이 돼야 했던 아주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독도는 그런 고생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서울대 국토기원 부지에 높은 너울성 파고 일부로 인하여 저반이 불가능한 관계로 독도 선해 관광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치는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느낌으로 독도가 저기 코앞에 있는데 그날따라 아우성치는 너울성 파도에 가로막혀 독도에 배가 닿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뱃머리를 돌려 다시 울릉도로, 잠시 뒤 울릉도에서 다시 독도로. 대체 몇 시간이 걸린 건지 3번 만에 접안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독도는 결코 사람을 쉽게 받아주는 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관광객들한테 들은 말인데 독도에 입도를 하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접안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접안을 못하고 떠나는 배도 있고 접안을 시도하다가 거의 다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으로 다시 회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창문으로 사실 저희가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다 보입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다 이렇게 표정에 묻어나는 모습을 저희가 보면 정말 저희도 같은 표정으로 정말 너무 아쉽고 또 실제로 저희 대원들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면회를 왔을 때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는 마음이 너무나도 참 이렇게 슬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독도 저반이 완료될 때까지 모두 자리에 앉아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독도 모두가 사고가 높게 오고 있으며 독도 저반이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반 시효도 설레는 마음으로 선착장에 내린 사람들. 분주하게 기념사진을 찍는데 너무나 바빠 보입니다. 사람들이 여유롭게 풍광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비슷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곳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30분 안쪽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독도 면적의 극히 일부분인 선착장 근처의 콘크리트 바닥 외에는 독도 땅을 마음껏 밟아볼 수도 없습니다. 찾아오는 배를 반겨주지 않고 오래 머무를 시간도 주지 않고 좀처럼 곁을 내어주지 않는 섬. 까칠한 독도가 선택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할머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0둘이에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 이런 데 와보니 내가 이렇게 나이 먹고 이런 데 와보고 쉬어? 나 혼자 우리 동네 전 면에서 나 하나요. 나는 참 아들 우리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효자니까 제주도 왔는데 이렇게 데리고 왔으니까 여기 이런 늙으니까 오고 쉬어? 묻어요. 90이 넘어서야 독도에 처음 발을 디뎌본 서남순 할머니. 거동의 불편에 선착장 근처에 앉아만 있었지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독도 방문에 감격에 젖었습니다. 가족 3대가 함께한 여행이어서 더욱 의미 있는 독도행입니다. 그리고 운 좋게 2년 연속 입도에 성공한 금산여고 독도사랑 동아리 학생들과 지도교사인 김준기 선생님. 지금 이제 2년째 학생들하고 우리 그 독도사랑 동아리 학생들하고 여기 독도를 왔습니다. 여기 독도에 올 때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입도를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렇게 학생들하고 오면서 이렇게 나라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항상 키워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주 이렇게 독도를 오게 된 걸 이렇게 아주 즐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프로그램을 학생들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쪽 끝에 있는 섬 백령도에서 동쪽 끝인 독도까지 가로질러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백령도에서 온 정주고요. 일단 오면서도 배를 타고 와서 또 이제 하룻밤을 걸려서 또 다시 목포까지 오고 또 이제 배를 타고 울릉도로 와서 배를 타고 독도까지 왔는데 접항을 해서 직접 이렇게 내릴 수 있어서 기분이 되게 좋고요. 지금 되게 독도를 그냥 사진으로만 공부했는데 실물로 보니까 뭔가 더 예쁘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또 경비대 아저씨들이 다 늠름하셔서 저희 독도는 이제 일본이 우겨도 저희 땅이란 건 절대로 변함없을 거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단체 관광객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구호가 적힌 유니폼을 맞춰 입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힘껏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빨리 타세요. 안 그러면 저 세월호 짱납니다. 빨리 탑승들 하세요. 멀리 가볼 수도 깊이 들여다볼 수도 없고 오래 머물 수도 없는 이곳. 독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여행객들은 저마다 자신이 독도를 찾은 이유,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독도를 두 눈에 담아갔습니다. 저는 중국 상해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독도에 이렇게 오니까 가슴 떨리고 눈물 나도록 너무 아름답고 이 땅을 정말 이곳이 대한민국 땅임을 정말 마음이 다 저려지도록 그렇게 느껴집니다. 즐거운 여름 그런 휴가가 됐던 것 같아요. 배에서 내리기 전에 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막 이렇게 계속 듣기는 했는데 더 정말 진짜 우리 땅이구나, 정말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라든지 우리 역사를 계속 후손들에게 잘 이어줘야 되겠다, 그런 다짐도 해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진실이랄까 그런 걸 계속 가슴에 담고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추억을 만들어서 떠났고 저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독도에 남았습니다. 충성! 지금 점호 1일 독도 경비대원 오승원 인사드립니다.
예전에는 맨손으로 멋있는데요? 독도 의용수비대가 독도를 지켰다면 이제는 독도 경비대원들이 24시간 철통 보안으로 독도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경비대원 만나서 광복 70주년 특집 방송 준비에 집중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외 대부분의 시간은 저 혼자만의 것이었는데요. 독도에서 처음 마주한 자유는 너무도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도무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독도의 풍광을 둘러보자니 사방이 재앙구역이었습니다. 밤이면 온몸을 물어대는 각따기떼, 일명 깔따구의 습격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루했습니다. 조금은 무력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좋든 싫든 일주일 동안은 독도가 저희 집이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그곳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서서히 독도가 선물한 작은 자유를 다루는 법을 알아갔습니다. 독도는 도시와 다르게 시간이 아주 느리게 가는 섬이었습니다. 저도 독도의 호흡에 맞춰 아주 오랜만에 느리고 깊게 숨 쉬었습니다. 까만 밤, 숙소 밖을 내다보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등대 옆에 발전실에 앉아 밤보다 더 새까만 바다를 들이마시며 볼 수 없는 곳에서 보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낮게 들려오는 밤의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며 독도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얘가 서도 얘가 천사예요? 네, 서도 천사. 여기에 그 12년도 오고 여기 서도가 경비대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함께 독도를 지키는 삽살개 서도 천사와도 친구가 됐습니다. 처음엔 서먹했던 경비대원들과는 슬쩍 말을 놓아볼까 싶을 정도로 어느새 편한 사이가 돼갔습니다. 놀 것 없는 곳에서 노는 방법을 더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녹아드는 하루하루, 독도는 날마다 다른 표정으로 저를 맞아줬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날씨 속에서 독도의 바람은 시시각각 다른 손길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태양빛과 하늘색, 구름의 모양도 때마다 모습을 바꿨습니다. 맞은편에 보이는 독도의 반쪽, 서도의 녹색빛도 결코 한 가지 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새로운 독도를 만나고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될 때쯤 저는 감히 독도의 속살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독도 선착장에서 333개의 계단을 오르면 나타나는 3층짜리 건물, 바로 독도 경비대 관사입니다. 제가 일주일간 신세를 진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아름다운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독도 경비대원은 34명, 모두 경북지방경찰청 소속인데요. 독도 근무를 직접 지원해서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정예대원들입니다. 아무리 자원에서 왔다지만 복무기간 전체를 독도에서 보내는 건 여러모로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경비대는 4개의 조를 짜서 50일씩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 경비대원들의 임무는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본 순시선이 함부로 독도 주변을 침범하는지 24시간 내내 바다를 감시하는 일, 많게는 하루 수백 명씩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절도 있는 경내로 맞이하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도 경비대원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고된 임무를 수행하고 소수의 대원들끼리만 관계를 맺으며 문득 찾아오는 거대한 외로움을 견뎌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육지에서 너무나 먼 독도, 매점 하나 없고 해가 정기적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이곳에서
철도 씹어먹을 나이라는 20대의 경비대원들은 뭘 어떻게 먹고 살까요? 저희 그 독도 경비대원들은 아예 애초에 여기 교대 근무를 하려고 입도를 할 때 아예 50일치 분량의 이제 부식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이제 냉장고 안에 다 보관하고, 그다음에 가끔씩 이제 관광객분들이나 이제 여기 오시는 뭐 방송국 분들이 이렇게 위문으로 피자나 치킨 이런 과자류나 이런 걸 같이 갖고 와주시는, 이걸 저희가 이제 감사히 먹고 있고. 이런 위문 메뉴가 식탁에 오르는 날이면 정성스레 준비한 짬밥은 순식간에 찬밥이 돼버립니다. 국자 하나로 식당을 호령하던 취사병이 소심해지는 순간이죠. 하지만 취사병에게도 기름진 치킨과 피자는 차마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독도에 어둠이 찾아오면 야간 경계 근무자를 뺀 나머지 경비대원들은 비로소 휴식을 취합니다. 관사 3층의 작은 체육관, 대원들의 여가 활동이 펼쳐지는 유일한 공간인데요. 들리시죠? 이렇게 저녁이면 늘 기타를 치는 대원이 있고, 한쪽 구석에선 이발병이 분주하게 대원들의 머리를 깎아주기도 합니다. 운동기구 위에서 체력 단련에 힘쓰거나 인터넷과 게임으로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랑하는 노래방 기계에 각자 애창곡들을 예약해놓고 돌아가며 한 곡조씩 뽑아내기도 합니다. 구성지죠? 머리를 깎는 중에도 게임에서 지고 있더라도 내 노래가 나오면 자동 반사 다 제쳐놓고 마이크 앞으로 달려가는 대원들입니다. 안수영님이 쏘는 수정거의 계피보다 가사만, 안수영님이 쏘는 수정에 필요 없는 내추럴 보니까. 기타 반주에 즉흥 가사로 엉터리 노래를 부르며 흥에 취하기도 하네요. 총이 아닌 기타로, 구호가 아닌 노랫소리로 독도의 밤을 지키는 경비대원들. 여유롭지만 마음 깊은 곳에 긴장을 풀지 않는, 이곳에 모인 이유를 잊지 않는 밤입니다. 그런데 이 젊디 젊은 친구들은 왜 굳이 자원에서 독도를 찾아왔을까요? 한글날에 태어난 김한글 상경. 저는 대학교를 일본에서 다녀가지고 일본에 있다 보니까 특히나 그런 독도 문제에 대해 좀 느끼는 바가 많아서 직접 지키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반지를 지키는 박성민 수경은 제가 사실상 독도 경비대에 시험을 5번 쳤습니다. 5번 떨어지고 6번 만에 붙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독도 경비 대원들 중에서는 제가 최고 기록을 이렇게 가지고 있긴 한데, 제가 사실 독도 경비대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한 번은 TV에서 독도 경비대 오른팔에 있는 태극기와 독도 경비대라는 마크가 너무 멋있어서, 군복이 너무 멋있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패기 넘치는 청년들의 이유 있는 독도 사랑. 이제 보니 독도는 외롭지만은 않은 섬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생활로서 이곳을 지켜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 2명뿐인 독도 실거주민, 40년 넘게 독도에서 살아온 김성도 씨 부부인데요. 그 누구보다 독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저는 독도에 사는 김성도입니다. 이 독도에 주민등록증을 또 독도를 해놨고요. 이어서 살아나갑니다. 이어서 산 지는 한 40년 넘었고, 등록을 한 지는 한 26년째 됩니다. 그 40몇 년 전에 내가 이 독도 올 적만 해도 여기 일본애들이 이리 와도 어선들이 며칠 와요. 그 피난하러 들어간다고. 그럼 내가 쫓아내면 저번에 경찰관이 못 쫓아내 놔두라 이래. 그건 놔두고 이랬는데,
우회가 이게 일본 땅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40년 동안 독도에 살면서 육지와 멀어 답답하거나 불편한 점도 있을 법한데요. 불편하면 그걸 뒤집 잡으면 되는 거요. 그건 안 되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고생을 하고 내가 그래도 뭐 누가 봐가지고 뭐 절대로 그런 거 없어. 우리는 뭐 내가 그 사가지고 좀 고생을 하고 내가 또 그걸 전직을 나왔는데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네 그게 좀 섭섭해가 그렇지 뭐. 독도. 이곳 주민인 김성도 씨에게 독도는 그저 일상생활의 배경, 달이 뜨면 몸을 누이는 익숙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독도에 발을 처음 디뎠던 날만 해도 낯설고 막막한 기분에 일주일이 언제 가나 했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독도를 만나고 그 속에 사람들을 마주하다 보니 금세 이별이었습니다. 독도를 뒤로 하던 날 저는 빈손인 채로 선착장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흙 모래 한 줌도 절대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되는 천연기념물 섬이기 때문입니다. 빈손으로 나왔기에 이제는 팔다리에 각닭이 물린 자국만이 지난 여름 독도행을 말해주는 증거로 남아있네요. 아, 그곳에서 맡았던 바람 냄새와 경이로웠던 자연의 색채, 그리고 따뜻했던 사람들도 물론 잊지 못합니다. 동해바다에 살아있는 보석이자 생활인의 작은 터전. 누군가는 온몸을 바쳐 또 누군가는 마음으로 함께 지켜나가는 땅. 제가 다녀온 독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름은 지나갔고 어느덧 가을바람도 슬슬 날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독도는 지난 여름과는 다른 공기로 숨쉬고 제가 미처 본 적 없는 색깔로 옷을 갈아입었겠죠? 계절은 바뀌었지만 한동안은 독도에서 보낸 여름밤을 자주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었던 그 파도 소리, 독도의 낮은 기침 소리가 지금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KBS 제1라디오 독도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 라디오 독도를 만나다. 기획 김병진, 연출 윤일영, 구성 김진희, 내레이션의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독도는 뭐 우리 가족이다라는 느낌으로 무조건 지켜야 하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독도라는 이곳이 저에게 최고의 브랜드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저한테 있어서 그냥 독도인 것 같습니다.